당연히 두 번째. 네. 안 빼고 싶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임플란트 당연히 이 빼고 임플란트 당연히 하기 싫죠. 최후의 수단으로 사실은 임플란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안 빼면 임플란트를 아예 안 심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그 과정이 엄청 길어지고 힘들어지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리죠. 안 빼도 되는데 나중에 뼈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 과정도 더 복잡해지고 힘들다. 그런데도 환자분이 괜찮다 하시면 사실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자분이 빼고 싶을 때 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제 마음에 후회도 안 남고 괜찮은데 저희가 볼 때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 환자분들 중에 신경치료 같은 거 되게 받기 싫어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과정이나 그게 사실은 힘드신 게 맞지만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약간 마음속에 제가 아쉬움이 나와요. 빼지 않고 한번 그래도 살려서 썼으면 좋겠는데 빼달라고 하시면 사실은 그분은 빼기 전까지는 임플란트를 이미 해보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임플란트를 안 해보셨는데 그냥 빼고 해달라고 하시면 사실은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더 편안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잘해야 비슷한 자연 치아와 아주 유사한 임플란트면 사실은 최고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다 이상 없게 심었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이 씹을 때 뭐 이렇게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자연 치아와 똑같지 않다라고 이제 하실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웬만하면 한번 받아보시라고 많이 권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환자분들이 빼고 원하시면 해드리기는 하지만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죠. 임플란트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사실은. 자연 치아에 치주 인대 조직에 고유 감각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의 질감이나 텍스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임플란트한테는 사실 없어요. 임플란트는 그냥 돌덩이처럼 뼈에 떡 붙는 거라서 이걸 으깨고 뭐 저작하고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의 그런 질감이나 이런 거를 좀 둔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입안에 임플란트가 없어서 정확한 느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전체가 다 임플란트로 바뀌시게 되면 씹는 맛이 없어졌다고 그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예 틀니 같은 거를 쓰시다가 이게 틀니가 너무 안 붙어 있어서 임플란트를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왜냐면 어차피 틀니를 쓰고 있었고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임플란트를 간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좋은데 자연 치아 상태에서 한 군데씩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한 10년에 걸쳐서 마지막에 이제 전체가 다 임플란트가 되신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체크를 오셨을 때 원장님 어떡하냐고 씹는 맛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그 느껴졌던 중간중간에 느껴졌던 그 치아의 고유한 감각들이 없어지시면서 그렇게 돌덩이 같은 느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임플란트 할 때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는 게 맞는데요. 굳이 고르자면 연조직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연조직 반응이 사실은 더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잇몸이 되게 얇은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뼈가 유지되는 그런 과정이라던가 이게 잇몸이 두꺼운 환자에 비해서 저희가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잇몸 두꺼운 환자분들, 남자분들 중에 진짜 잇몸 두꺼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좋아요. 저희가 수술하기는. 안에 이제 뼈 이식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되게 뼈도 이제 잘 붙어 있고 주변에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도 그 두꺼운 잇몸이 딱 붙어가지고 임플란트도 되게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되고 근데 이제 잇몸이 얇은 여자분들 앞니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은 좀 스트레스 받죠. 앞니가 그냥 잇몸 얇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중에도 얇은 분들이 있지만 보통 여자분들이 좀 더 얇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연 치아일 때도 이렇게 잇몸이 올라가가지고 뿌리 쪽이 나이 들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앞니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10년 뒤를 사실 보장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잇몸이 얇으시면
그 잇몸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근데 치아 색깔 하얀색이니까 잇몸이 좀 올라가도 좀 안 예뻐질 수는 있지만 막 잇몸 색깔이 막 거무스름하게 비쳐 보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서 괜찮은데, 이제 임플란트는 안에가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잇몸이 얇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가 이제 안에서 거무스름하게 비쳐 보여요. 근데 위에 앞니인데 여자분인데 웃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잇몸이 막 보이고 이러면 사실은 이제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중에 뭐 또 잇몸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잇몸의 두께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우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다. 이거는 밸런스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임플란트가 충치가 안 생기는 건 맞는데 금속이니까 썩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사실 이렇게 뭐 썩어서 빼게 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 그래가지고 그 임플란트 주변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흔들려서 빼고 임플란트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치주염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 치아에서보다 더 취약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타고 내려가거나 이랬을 때 임플란트 주변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6개월마다 꼭 검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석도 제거해주고 입안이 깨끗한 환경이어야 임플란트도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 되게 중요하고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평생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맞아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 찍는 힘에는 자연 치아보다 더 셀 수 있는데 이렇게 측방에서 치는 힘의 임플란트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한꺼번에 심어서 묶여져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저항을 좀 할 수 있는데 임플란트 한 개씩 이렇게 심어놓은 임플란트들, 특히 어금니 제일 안쪽에 하나씩 이렇게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있는데 엄청 저장력이 세거나 아니면 이갈이가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흔들릴 수 있어요. 임플란트 흔들리거나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보철물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매번 막 오징어 먹고 쥐포 먹고 이런 거는 임플란트 빨리 탈라라고 비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한테는 그렇게 측방에서 짓이기면서 질겅질겅 되게 먹어야 되는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본인이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거나 이갈이가 있다 이러시면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이렇게 마우스 가드 같은 거 껴서 꼭 그거를 밤에 끼고 주무시거나 막 업무에 집중할 때 내가 이를 악문다고 하면 업무 중에 끼시거나 그런 거 꼭 해주시는 거가 오래 쓰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저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나 뭐 다른 궁금한 비교하고 싶은 이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